혹은 돈을 안 내면 부모님이 차별받지 않을까요? 매달 나오던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민간 요양원 중에는 수급자 어르신을 조금 꺼리는 곳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정말 많은 분이 꼭 필요로 하시는 정보인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요양원 입소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신 보호자님들이 수급자는 무료라고 하던데 정말 10원도 안 내나요? 혹은 돈을 안 내면 부모님이 차별받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보곤 하십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과 걱정 제가 시원하고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1종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실 경우 보호자님이 지갑에서 꺼내서 내야 할 돈은 원칙적으로 0원이 맞습니다. 일반 어르신들은 전체 비용의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고 식사비도 전액 내야 하지만 수급자 어르신은 나라에서 이 돌봄 비용을 100% 지원해 줍니다. 심지어 일반인들은 100% 내야 하는 식사비와 간식비 역시 어르신이 국가로부터 받는 생계급여 비용 내에서 해결되거나 지자체의 추가 지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자녀분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입소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수급자 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입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빠졌어요.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조건과 몸이 편찮으시다는 조건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시설에 가시려면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으셔야 하고요. 만약 3등급에서 5등급을 받으셨다면 공단의 시설급여가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급자 혜택도 결국 이 등급이 있어야 적용되니까 아직 등급이 없으시다면 공단의 등급 신청부터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으니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그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자, 여기서 그냥 시설에 가서 입소하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요입니다. 수급자 어르신의 입소 과정은 일반 어르신과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시설부터 찾아가시면 헛걸음 하실 수 있어요. 일반 분들은 시설장과 계약만 하면 끝이지만 수급자 어르신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의 승인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소 이용 의뢰서라고 하는데요. 나라 예산으로 비용을 대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가 이 어르신은 댁에서 모시기 어려우니 시설 입소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줘야만 무료 혜택을 받고 입소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설을 알아보시기 전에 꼭 관할 구청의 노인복지과나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먼저 상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꼭 아셔야 할 행정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아니 부모님 주소를 굳이 요양원으로 옮겨야 하나요?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옮기셔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어르신의 시설 이용 비용은 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입소하시는 요양원으로 주소지를 전입하셔야만 지원이 끊기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입소 승인이 늦어지거나 혜택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시설 측과 상의하셔서 전입신고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그리고 정말 돈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상급 침실을 원하실 때입니다. 요양원은 보통 4인실이 기준인데 만약 보호자님이 우리 부모님은 꼭 1인실이나 2인실을 쓰게 하고 싶다라고 요청하시면 그 병실 차액만큼은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라도 전액 보호자님이 내셔야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4인실을 이용하신다면 추가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시설 비용 말고 병원비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양원 안에서 드시는 식사나 돌봄 비용은 무료지만 어르신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외부 병원에 입원하거나 대학병원 외래 진료를 가실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의료급여 혜택으로 병원비도 대부분 면제되지만 MRI 검사나 상급 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병원까지 이동하는 사설 구급차 비용도 보호자님이 부담하실 수 있으니 만약을 위해 소액의 비상금 정도는 염두에 두시는 게 현명합니다.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매달 나오던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료로 시설에 입소하시며 어르신 통장으로 들어오던 기초연금은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라에서 왜 줬다 뺏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나라에서 1인당 월 70에서 80만원 이상의 시설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함입니다.
대신 시설 생활에 필요한 속옷이나 간식 같은 소소한 용돈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 자녀분들이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용돈을 챙겨드리면 어르신이 훨씬 당당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바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민간 요양원 중에는 수급자 어르신을 조금 꺼리는 곳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자 어르신은 나라에서 정해진 비용만 딱 받을 수 있어서 시설 입장에서는 추가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거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들은 설립 취지 자체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라 수급자 어르신을 아주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고르실 때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혹시 여기 계신 어르신 중에 기초수급자분들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요. 만약 상담 직원이 저희는 수급자 어르신은 대기가 너무 길어서 받기 어려워요 라고 핑계댄다면 그곳은 정중히 거절하시고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반면에 저희 층에 수급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똑같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계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곳이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소도 하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장기요양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보통 1년이나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거나 건강이 호전되어 등급이 탈락하면 시설에서 퇴소하셔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료 혜택을 계속 받으시려면 갱신 기간을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시고 시설 담당자와 소통하며 등급 유지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나라의 지원을 받아 부모님을 모시는 건 절대 공짜를 바라는 것도 보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어르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신 삶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상담 가실 때 위축되거나 미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이 나라의 혜택을 받아 편안하게 지내실 곳을 찾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보호자님의 그 당당함이 시설에서도 부모님을 더 존중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입소 절차를 밟으시다가 구청이나 시설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한 적이 있으셨나요? 혹은 어떤 요양원이 수급자 어르신을 잘 모시는지 찾는 팁이 더 필요하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현실적인 노하우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착한 요양원을 소개받고 싶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